자, 이런 사이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민들도 이런 사건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지나갈 뻔 했고, 어때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나서가지고 이제 홍익인간을 없애자는 사람들도 출연하고 했는데, 이러는 사이에 여러분들 오늘 주제인 동북공정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핵심부터 전해드릴게요. 2019년, 2020년 해가지고 중국에서 뭐냐면 중국의 역사 체제가 이제 재편돼가지고 이제 쓰입니다. 새롭게 다 정리되는데요. 정사 24사라 해가지고 체제가 편찬이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동호, 고죽 이런 거는 뭐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고조선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한다면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 물론 이제 다른 크게 여러 가지 연결되는 여러 가지 기초 보면요. 그런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역사가 중심으로 그 역사가 전부 다 이번에는 중국의 무슨 역사로요? 반국과 속국사로서 요번에 들어갔습니다. 반국 아시죠? 제후국 쉽게 말하면 그리고 속국은 뭡니까? 말 그대로 식민지 제후국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말 그대로 2019년 2020년에는 결국 뭐냐?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가 중국의 속국사로 들어간 시점입니다. 다 게임 끝났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지금 벌써 이거는 이제 학술체제로 이제 정립돼 버린 거고요. 벌써 우리나라 조선족 사람들은 벌써 어떻게 가르치 이 교육을 벌써 오래 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한국의 모든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중국의 속국사라고 이제 다 가르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V 정도 봐가지고 동북공정이 뭐냐 우리나라 고구려 발해 역사를 건드리는 거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고사 전체가 중국의 속방사로서 편입이 끝났습니다. 아예 고조선도 어디로요? 중국의 주나라의 지방정권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주나라의 지방정권으로서 제후국으로 중국의 제후국으로 고조선이 편입이 다 자기들은 그렇게 기술되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발언이 뭐냐면 바로 시진핑 주석이 누구를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국의 시작 역사는 뭐다? 중국사 일부라는 표현이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발언이 터졌는데도 어때요?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됐는데도 더 이상 말을 안 해줍니다. 그 방송에서. 왜? 외교 문제 발생할까 싶어서 더 이상 그 말이 속뜻이 더 뭐냐를 시원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가 방송을 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역사학계고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가 중국사로 속방사로 들어갔다. 이걸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100% 아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역사학계는 존립 자체를 못합니다. 95% 이상도 99%가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된 줄을 모르고 어떻습니까? 지금 역사가 진짜 역사인 것처럼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내용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제 속방사로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들 마지막 이렇게 앞에 중요한 부분만 멘트를 해드릴 겁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지도죠. 중국 정부에서 이제 당기항 지도라든지 이제 당기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국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중국의 이제 고대 지도를 다 찾아보면 벌써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중국에서 그리던 지도가 아닙니다. 다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거기에는 내용이 뭘로 나오느냐? 만리장성이 우리나라 황해도까지 갔다고 그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만리장성 어디까지 와 있다? 지금 공식적인 전 세계 모든 지도는 어디로? 우리나라 북한의 황해도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도가 이제 이걸 따라서 그대로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요번에 터진 김치공정, 한복공정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게 뭐죠? 중화문명 선전공정, 전파공정이라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역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시간대예요. 알리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벌써 어떻습니까? 벌써 이 지도는 온라인을 지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어때요? 자, 연나라. 여러분들 연나라 아시죠? 연나라는 요까지 이런데 연나라 장성이 요까지 왔다고 만리장성하고 포개가지고 속된 말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북한에 가보면 이 연나라 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는데도 있다고 해요. 누가? 우리나라 학자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어. 가서 보면 연나라 장성 없어요. 북한에. 만리장성도 없어. 그런데 있대. 누가부터요? 누구부터? 그 유명한 이병도 방사부터 드니까 황해도 쪽으로
말의 장성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없지만 어때요? 없는데도 있다고 주장해버리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중국에서 얼마나 좋아요. 왜? 중국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을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다 연나라 장성도 여기까지 있다고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주장해줘. 중국의 문은요, 아무리 뒤져도 연나라 장성이 여기까지 왔다는 기록 없어. 연나라가 오던 지역이 뭐냐? 여기까지 오다가 말아, 여기까지 오다가. 나중에 보시면 돼. 전쟁할 때, 고조선하고 전쟁할 때도 못 넘어와요. 딱 그게 뭐냐? 고정 형태로서 고고하게 그대로 증명해 주는 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나라 학자들이 연나라가 여기까지 왔대. 연나라 여기까지. 그래서 뭐냐? 말 그대로 요번에 또 A 플러스 득점, 어때? 중국에서 뭐냐? 뭐 칭찬까지 해주겠죠. 왜? 한국 학자들이 연나라 장성이 여기까지 왔다고 주장해 주는 바람에 연나라 장성이 여기까지 있다고 아예 이제 지도를 그려가지고 전 세계에 다 이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한나라, 한사군 식민지, 한나라 낙랑군 배웠죠? 최근에 지도 오늘 보여드리겠지만 어때요? 이제 요리, 우리나라 국내 분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북공정 지도는 어때요? 북한 지역이 우리가 여러분들 배웠던, 여러분들 여기 세대입니다. 여기 계신 세대분들은 전부 다 여기에 낙랑이 있었고 한사군이 이쪽에 있다 배웠죠? 그 논리에서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한사군이 여기 북한 지역을 점령했다 해가지고 지도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 고고학적으로 보면 여기에 한나라에 지키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던 거 아니냐. 최근에 여러분들 고고학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자, 중국의 문헌을 1000가지 만가지 뒤져도 한사군 낙랑이 평양에 있다는 기록은 몇 가지요? 제로입니다. 중국의 문헌에 한사군 낙랑이 지금의 한국의 평양에 있다는 기록은 없어요. 다 어디에 있느냐? 요서쪽, 요쪽 지역, 요쪽 지역에 있다고 거의 100%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왜 여기 있는 한사군을 왜 여기가 있다고 표현했느냐? 누가 끌어들였겠습니까? 조선 총독부 그리고 강보구에 우리 학자들이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낙랑군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 북한까지도 나서가지고 다 이제 게임 끝났지만은 또 뭐냐? 여기 있는 평양의 낙랑군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여러분들이 배웠던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랬습니까? 문헌이 없어도 한사군 낙랑이 한국의 북한의 평양에 있었다는 문헌이 없더라도 그건 상관없다. 왜? 여기에서 낙랑군 유물이 발굴됐다. 그래가 여러분들 보셨죠? 국사책에. 그렇게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 평양에 낙랑군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문헌이 없더라도 여기는 낙랑군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지금까지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걸 최근에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자, 북한도 나서가지고 낙랑군 여기 평양에 있는 고분군을 몇 개를 3000개의 무덤을 속된 말로 깠습니다. 다 발굴했어요. 발굴해가 유물을 발굴해가 도록을 다 냈어요. 도록을, 중요한 내용은 도록을 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서 낙랑군 유물이 나왔다고 다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가보면 낙랑군 유물이라고 국보까지 정해가지고 다 전시해놓고 있어.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최근에 여기에 나온 유물은 그 사진에는 일본이 만든 조선 고척도부에는 안 실렸지만도 그 유물과 더불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고조선의 청동기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때? 일본은 뭐냐? 조선 고척도부를 만들 때 고조선 청동기는 어때요? 그런 거는 사진이 안 실렸어. 안 실고 어때요? 중국의 냄새만 나는 것만 살짝 실어가지고 사진집을 만든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걸 가지고 여기에 낙랑군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주장을 했는데 북한이 여기에 3000개의 무덤을 다 까고 나오니까 왜 보면 거기 나온 유물을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도록을 만드는데 뭐가 나오냐? 전부 다 고조선 청동기야. 또 뭐가 나오냐? 고구려의 고분군도 나오고 백제식 고분군도 나왔어요. 여기서. 중국식요?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한나라가 아닌 걸로. 결론은 뭐냐? 북한은 뭐냐? 한나라는 이 낙랑군은 없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며칠 전에 인터넷에 어떤 놈이 또 장난을 쳤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낙랑군 그거 보면 금색 허리띠 아시죠? 우리나라 국보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낙랑군의 최고의 유물, 최고의 뭡니까? 황금으로 만든 허리띠 요 부분 금색. 여러분들 나중에 언급드리겠지만 이게 최고로 해가지고 국보까지 우리나라 만들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를 했는데 그것도 한나라 게 아닌 거로 드러났어요. 한나라 황제도 그 획기를 못 잡았어. 왜? 그렇게 좋은 기술을 가진
유물이 한나라 때 안 나와.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며칠 전에 인터넷에 어떤 놈이 또 장난쳤습니다. 아, 이걸 한나라 허리띠 이걸 뭐냐, 재야사학자들이 이것을 외부에서 들고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면서 거짓말 또 쳐요. 요게 국사학지, 이게 또라이거들 내가 보면, 인정 절대로 안 하려는 거예요. 벌써 밝혀진 게임 끝났는데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거짓말 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최근에 여러분들 낙난군 우리나라 논문을 분석을 하면 전부 다 뭐라 나오느냐? 가장 최근의 논문은 낙난군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압니까? 그동안 이 낙난군이 한나라의 식민지였다고 가르친 놈들은 일본 학자들이라면서 갑자기 일본 학자들 욕을 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선배로 받들어가지고 스승으로 받던 사람들을 갑자기 논문에서 깝니다, 이제. 일본 학자들이 여기에 북한 평양에 있던 낙난군이 식민지였다고 가르쳤다. 그런데 최근에 고고학적 발굴은 뭐냐? 이쪽에 나온 평양의 고분군의 주인공은 전부 다 고조선 사람이었다. 고조선계 청동기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결론이 평양에 한사군 낙난군은 있었지만은 식민지는 아니었다. 최근에 논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낙난군은 있었지만은도 식민지는 아니다. 왜 말 나왔는지 아시겠죠? 무덤 주인공이 전부 다 고조선 사람들, 고조선 후인들이 다 돼요. 청동기를 가지고 들어누워 있었어. 한나라 사람이 없어. 그래 놓겠대요. 이제 낙난군이 없었다는 말은 차마 못하니까 돼요. 낙난군을 식민지로 표현한 놈들은 누가? 일본 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거 안 했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여기는 뭐냐? 지금 말하면 지방자치제격인 낙난군이 있었다. 이렇게 논문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자, 그러나 저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렇게 주장해 주는 바람에 중국은 뭐다? 북한 지역을 아예 자기들 고대 식민지로 아예 표기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도배를 다 해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어디까지 가는지 볼까요? 자, 이어서 이 지역은 누구의 식민지로요? 위나라 식민지로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한나라 420년에서 낙난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낙난군이 없어지고 난 뒤에는 그 땅을 누가 차지했다? 위나라가 차지해서 또 식민지를 삼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위나라가 여기 있다는 기록은 또 누가 했느냐? 누구겠습니까? 끌고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10년도 안 됐죠?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 47억을 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를 그리는데 거기에 위나라 지도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삼국지 많이 읽어보신 분 조조 위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온 적 있습니까? 이런 배꼽 잡는 환타지야.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 47억을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재단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거기서 재단에서 경기도까지가 위나라 영토라고 지도를 그려가지고 어때요? 펼나다가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들통이 나가지고 폐기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폐기되든 말든 중국은 그대로 북한을 위나라 식민지라고 아예 그려가지고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어디까지요, 여러분들? 진나라 식민지로까지 갔습니다. 자, 한낙난군 420년한테 식민지 돼 있고, 그 다음 어디요? 앞에 보시면요. 위나라의 식민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지역은. 그럼 그 다음 누구요? 진나라. 이 진나라는 진시황의 신진이 아니라 요지입니다. 이 진나라의 식민지 지역이 요리 나와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 한국사의 고대사는 여러분들 당군도 없었고, 자, 이만이 있었고, 한사군이 있었고, 낙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위나라 있었고, 진나라 있었고. 누구 영토에 북한은요? 누구 영토입니까? 결론은. 또 수백 년간 중국이 통치하던 식민지 땅이라. 그래서 이번에 동북공정이 어떻게 끝났다? 한국의 상보사는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논리를 누가 만들어줬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래서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무도 동북공정이 잘못됐다고 지금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 드는 사람 우리나라 역사학과에 한 명도 안 나왔고요. 역사학 교수들도 한 명도 지금 대사관 앞에 가서 동북공정 철회라고 피켓던 사람 지금까지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또 우리 국민들이 오늘 말씀드렸던 이것이 동북공정이라고 아는 국민들도 95%가 몰라. 오늘 제 강의를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이거 알았다면 과연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용서되겠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당하는 순간까지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뭐하고 있었느냐? 분신자세를 하든가 속된 말로 기름 붓고 해가지고 다시 역사 수정하라고 하든지 그럴 용기가 없으면 핏기치라도 들고 어떻습니까? 동북공정이 잘못했다. 다시 해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아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중국은 말 그대로 한국의 학계에 아무런 저항 없이
동북공정을 매듭 짓고 지금은 뭐다? 이제 여러분들 조금 있어 보시면 한국의 문화를 완전히 중국화로 돌리는 어떻습니까? 중화문명 선전공정으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단계가 완전히 들어섰고요.